이건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157페이지 맨 아래에 가로 1번 자본금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99회 13. 99회 13. 자, 그 다음에 101회 13. 그 다음에 104회 13. 그 다음에 105회 13. 다시 한번 99회 13, 101회 13, 104회 13, 105회 13. 자본금은 여러분들 T계정 이용한 계산 문제 말이네요. 알고 계시죠? 우리 상품 T계정 했던 거. 그거 많이 출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158.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거기 가로 2번 인출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도 적어주세요. 자, 99회 4-3. 그 다음에 102회 11번. 그 다음에 103회 6-3. 다시 한번 99회 4-3, 102회 11번, 103회 6-3 요렇게 그렇게고요. 여러분들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공부할 때 법인처럼 공부하세요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쪽은 정말 어떻게 자본 쪽 있잖아요. 자, 이쪽 자본 쪽 있죠? 여기 있는 자본은요, 그 법인의 삼성전자의 자본이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편의점 사장님의 자본이 쉬울까요? 그렇죠. 편의점 사장님의 자본이 쉬워요. 삼성의 자본은 꽤 어려워. 주주들도 있고, 주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편의점 사장님은 주총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 2급의 자본은요, 좀 할만해요. 알죠? 자, 보세요. 뭐냐면, 이 자본. 자,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공식은 여기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기말 자본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마시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는 거. 그죠? 고스톱 그거 가지고 시험에 문제 내는 거 있잖아요. 고스톱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기 순위 주고 그렇죠? 그런 문제 푸시려면 꼭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막 이거 있잖아요. 우리 기초 자본 맞죠? 기초의 진짜 내 돈에서 고스톱 치는 동안 따면 기말에 진짜 내 돈이 든다. 그거 있잖아요. 기말에 진짜 내 돈. 자, 보시죠. 자, 여기인데 이거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T계정을 응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막 공식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요거를 응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끔 할 거예요. 당연한 건데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는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면 정신머리 이렇게 없냐? 여기 자본금 T계정 있잖아요. 지금 자본금 T계정은 중요하긴 한데 얘는 계산 문제 대비예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론이었지 쓰기는 아니에요. 당연한데 그럼 자본금은 여러분들 증가가 어디서 자본이니까? 증가가 자본? 그럼 저거 하는 거죠. 저 테스트 하는 거죠. 자본 대변인 거 안다.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감소가 차변.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초는 항상 본인의 위치에 있는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본금은 당연히 대변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 항상 12월 31일 날 장부 마감할 때는 기초하고 기말이란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장부를 마감할 때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일치해야 되니까 기말은 항상 기초하고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죠. 그럼 기초는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기말 자본금 왼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금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편의점 사장님의 금고. 알죠? 그럼 기초 자본금이 1월 1일 날 편의점 사장님의 금고. 알죠? 그럼 우리가 언제 사장님의 금고가 감소하냐면 인출할 때.
그래서 여기 인출액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사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언제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느냐면 사장님이 돈통에 돈 넣으면 음, 사장님이 돈통에 돈 넣었다라는 걸 이쁜 말로는 추가로 출자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출자라는 건 삼성전자는 주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한 거고요. 그럼 투자를 받잖아요. 돈이 들어오죠. 근데 편의점 사장님은 주주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출자하면 자본금이 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주의하실 게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단기 순손실하고 단기 순이익은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오해하지 마세요. 단기 순이익이 요거는 이익 난 거고, 단기 순손실은 손실 난 거잖아요. 둘 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정확하게는 또는이에요. 또는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 회사, 우리 편의점에서 이득 보면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늘어요, 줄어요? 이득 보면. 늘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있으면 자본금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 예.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손실 봤어요.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러니까 여기 단기 순손실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잡으 아셨죠? 거기는 공식 제발 외우지 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숫자만 저번에 따박따박 대입한 막 왜 가능했었잖아요. 왼쪽 오른쪽 일치하는 숫자 구하면. 그죠? 절대 공식 외우신 거 아니에요. 넘어가고요. 한꺼번에 할게. 인출금까지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출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거는 자본금 계산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출금은 왜 쓰냐면은요. 이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이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 엄청나게.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본금 계정 과목을 계속 인출하거나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본금에다가 분계를 끊으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얘만 알고 싶은 거예요. 뭐 계산 문제야. 우리가 계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초 자본금하고요. 기말 자본금만 그냥 깨끗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인출을 해가거나 추가로 출자하는 건 빈번하잖아요. 빈번하니까 인출금이라는 잠깐 쓰다 말 임시 계정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 인출금이라는 건 일단 임시 계정 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기업주는 그냥 편의점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사장님이 요거예요. 개인적인 용도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자본금 계정을 차감해요. 일단은 이게 진짜 들어보세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그 자동차세 있죠. 우리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회사차에 대한 자동차세 냈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차에 기름 넣었다면 차량 유지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회사차가 아니라 사장님 차예요. 사장님 차에 기름 넣었는데 회사 돈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세금 차량 유지비라고 하네.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본인 용도 쓰는 거죠. 회사 용도가 아니라. 쓸 때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셔야 돼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알죠?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에 인출금 계정의 잔액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서 마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화면 요거가 설명드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다 써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기초 자본금이 얼마 있었냐면 예를 들어 기초 자본금이 10,000원 있었어요. 10,000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인출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엄청나게 해낸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할게요. 얼마에 갔냐면
8,000원을 해가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말 자본금 2,000원인 건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 엄청나게 해드신 거예요. 그때마다 자본금 없애는 분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시 계정인 인출금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기 중이 결산하기 전까지다라는 뜻이에요. 결산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 인출해 갔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현금 8,000원. 물론 여기에서 인출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용도로 쓸 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돈을. 회사 돈을 회사 용도로 쓰면 그 비용인 거예요. 거기다가 인출금 이렇게 써요. 8,000원. 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여기 12월 31일에 인출금 계정의 잔액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인출금은 우리 항상 임시 계정은 기말에 잔액 얼마 돼야 돼요? 0이었죠, 0. 우리 현금과 보조기든 가지급금이든 가수금이든 임시 계정은 기말에 0이 돼야 돼, 잔액이.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12월 30일. 요게 결산이에요. 12월 31일. 요 결산일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출금이 지금 차변대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출하면 자본금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대변이 감소하면 차변태생이다를 결국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차변태생이니까 인출금을 대변으로 까면 되겠죠. 지금이야 차변인 거 눈에 보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차변 잔액인 걸 안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인출금 8,000원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무조건 자본금 적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거 적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말 자본금이 이제 얼마가 돼? 알아서 지가 2,000원 되잖아 이제 알아서. 맞죠? 왜냐면 기초 자본금이 10,000원이었는데 일단 인출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인출금이나 임시계정 쓰는 거예요. 썼다가 이제 12월 30일이 되면 차변했으니까 빼! 툭! 그렇죠?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자본금 쓰면 알아서 자본금이 8,000원 감소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본금이 8,000원만큼 감소했으니까 기말 자본금이 2,000원 이렇게 두 개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방금 인출금 계정 썼지 자본금 계정 안 썼잖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 게 다예요. 쉽죠? 그게 다임. 자,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99회입니다. 99. 어디 갔냐? 어디 있냐면 일단은 390페이지. 390페이지 좀 가주세요. 390페이지에 3번. 맨 아래 3번. 390페이지에 맨 아래 3번입니다. 요거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실 게 이게 3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지금은 대표자, 개인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과태료가 회사차예요.
그럼 회사 차면 이 과태료는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죠. 근데 세금이 아니에요. 과태료 내면 나 세금 내러 간다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벌금이에요. 세금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니라 만약에 회사차 이게 회사차. 그럼 회사차면 요거는 우리가 이때는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예요. 여기서는 우리 공과금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공과. 알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인출금이네라고 판단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네, 현금 5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 인출금, 빵꾸 나는 곳에 인출금 무조건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회사차다라고 하면 인출금이 아니라 여기에 세금과 공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371, 371. 여러분들 12번하고 13번 한번 해보세요. 12, 13번. 좀 어렵긴 한데 계산 문제이고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371페이지에 12번, 13번 둘 다 계산 문제예요. 371페이지에 12, 13. 이건 티계정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요. 아유,
볼까요? 보실게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설명 좀. 어렵죠? 자, 보시면 일단 지금 누가 봐도 12번은 어떤 티 계정 그려야 돼, 일단은 딱 봐도. 일단 외상매입금, 그죠? 외상매입금 티 계정 그려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해되시죠? 그죠? 외상매입금 기초하고 기말, 기초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기말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외상매입금에 대한 필요한 자료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시험에 낚시 줄 때 있거든요. 볼게요. 어떻게 가시는 거냐. 티를 그려요. 이렇게. 우리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니까 어디가 증가냐면 대변이 증가고요.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리고 감소가 하변이죠. 이렇게 적어요. 적고 이제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부채니까. 기초 어디? 부채니까. 똑똑. 왼쪽 오른쪽 기초.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 기초 본래 위치에 있어. 잔액은 기초가 여기에 여기 기초 여기다. 그렇죠. 본래 위치 쪽에 있다. 항상 잔액 출발점은 본인 위치 쪽이에요. 기말은 그냥 왼쪽 오른쪽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초하고 그냥 반대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말 이렇게 됩니다요. 아,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말이 30이잖아요. 여기 30 적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왼쪽에 첫 번째 점 보면, 단기에 외상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외상 매입. 증가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외상 매입 적는, 외상 매입하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게 100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우리 외상매입금증 환출, 우리 환출이 뭐냐면 외우고 계셔야 돼. 환출이 뭐냐면 반품시킨 거. 맞죠? 우리 환출, 매입했다가 다시 나갔다. 반품시킨 거잖아요. 5만 원만큼 반품시키면 외상값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환출시키면 감소해요. 외상값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외상매입금이 줄지. 이해되세요? 뭐 지금 사례에서는 환출하면 감소된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5만 원. 되세요? 그리고 왼쪽에 두 번째 점 보시면 단기 외상매입금 지급했죠. 우리 외상매입금이 채무잖아요. 채무는 지급하면 감소하죠. 갚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급 110만 원. 더 이상 이제 자료 없죠.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지금 외상매입금 왼쪽이 145만 원일 거예요. 그죠? 145만 원이니까 오른쪽도 145만 원이야 되잖아요. 145만 원. 그래서 답이 기초가 4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느낌 오세요? 은근히 잘래 여기서 많이 틀리시거든?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거요. 해석을 한다면 여기 보면 해석을 한다면 언제 기초의 외상 매입금이 45만 원 있었어요. 했죠. 근데 내가 단기 중에 외상 매입을 100만 원 한 거예요. 총 145만 원의 외상 매입금이 있었죠. 근데 5만 원만큼은 내가 반품시켰으니까 145만 원에서 5만 원만큼 반품시켰으면 외상 매입금이 줄어요. 140만 원만큼, 140만 원으로. 그죠? 그리고 140만 원 중에서 110만 원은 외상 매입금 갚았어. 그래서 기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30만 원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딱 봐도 어떤 T 계정 그릴 건가 생각하시고, 알죠? 우리가 기초하고 기말은 수익 비용은 없어요. 수익 비용은 다음 연도로 가면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산이면 기초가 왼쪽, 부채하고 자본이면 기초가 오른쪽. 그죠? 기말은 반대편. 이렇게 적고 여기다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증가하면 증가한 사유 적고, 감소하면 감소한 사유 적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다 내가 집어 넣었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 맞춰주는 숫자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3번도 해볼게. 그렇게. 13번은 누가 봐도 여기죠. 뭐냐면 기말자본금 적고 기초자본금 누가 봐도 자본금 T계정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자본금을 T계정 그려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자본금은 기초가 어디예요? 똑똑 기초 어디?
자본금은 자본이잖아요. 자본이면 기초가 어디 있어야 돼요? 혹시 대변이 있어요, 대변. 왼쪽에. 아, 왼쪽이래. 아빠 아니야? 오른쪽이요. 기초. 지금 100만 원 줬죠?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 추가 출자잖아요. 추가 출자. 그러니까 증가하는 사, 이거 증가하는 사는 이게 파란색하게 추가 출자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로 돈통에 돈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늘지. 추가 출자 했다. 30만 원 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요 자료 있죠? 요 자료. 요 자료는 어떤 거 준 거야? 요 자료. 수익 40, 비용 29만 원. 그거요. 단기 순이익이 11만 원이다라고 준 거. 단기 순이익 11만 원.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플러스면 단기 순이익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마이너스면 단기 순손실인 거잖아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11만 원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 나면 금고 안에 있는 돈 늘어요, 줄어요? 늘지, 그죠? 느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면 여기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11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은 감소하는 게 차변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기말은 기초하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죠? 기말. 51만 원 줬네. 그죠? 그리고 우리 인출에 가면, 사장님이 인출에 가면 금고 안에 있는 돈 줄어요, 늘어요? 인출. 줄지. 그럼 주니까 주는 사유에 적으면 되겠죠. 인출. 지금 얘 물어본 거잖아, 인출. 지금 얘 물어본 거, 물음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주어진 자료 다 해석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본금 오른쪽이 총 합치면 14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왼쪽도 총 141만 원 돼야죠. 그죠? 141만 원. 그럼 인출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90만 원. 그렇죠, 그렇죠. 인출금이 90만 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들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실제로. 됐어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얘도 해석을 한다면 기초에 100만 원 있었어요. 그죠? 기초에 금고 안에 돈 100만 원 있었는데 인출해서 90만 원 줄었어. 그럼 10만 원 남았겠죠? 10만 원 남았는데 다시 30원 다시 넣었어. 그럼 40만 원이 금고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시 40만 원 있는데 11만 원만큼 이득 봤으니까 금고 안에 있는 돈이 이제 51만 원 됐다라는 기말. 되셨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빨라요. 회계점 보시면 아시겠죠? 됐죠? 자, 됐어요.